뉴스 하나 하고 마무리를 좀 짓게요. 이거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푸틴하고 김정은이 서신 교환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기 물물 교환, 품앗이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신이 너무 궁금해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서신을 교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공개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 조정관이 지난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북한 데 이어 또 다른 그룹이 평양을 방문해서 무기 거래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무기 거래 안에서 이제 어떤 물품이 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입니다.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포탄들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대신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미사일들이나 이런 전략 무기들을 재래식 무기를 주고 두꺼비처럼 헌집 주고 새집 받듯이 구식 무기 주고 새로운 무기들을 북한 안으로 반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미 지난달에 프라우다, 러시아 언론이 있거든요. 타블로이드 신문인데 프라우다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러시아어로는 프라브다입니다. 예. 갑자기, 영어로는 프라우다. 네, 예. 갑자기 거기서 또 숟가락을 얹고 이래. 러시아 유학생. 아는 예. 거 나왔거든요. 러시아 유학생. 네. 예. 다시 발음을 프라브다. 어? 예. 프라브다. 뒤가 좀 흐린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그래요 발음이. 우리나라 최고의 외국어 대학교예요. 푸틴이랑 동문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믿어줘야 됩니다. 벤제르브르크라고. 예. 샹떼 빼째르브르크. 그렇습니다. 상트페테르. 상트페테르부르크. 쌍스. 자, 아무튼 이 내용은 공개화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친서의 아마 내용은 거기에 대한 실행, 약속 내지는 그와 관련된 보충 자료를 보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요.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재래식 전력으로 양적 우위는 가지고 있으나 일단 현대화가 안 돼 있고 무기가 너무 구식이라서 질적으로 우리 군대 등의 한국군하고 전쟁하게 되면 이 싸움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전문적인 평가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전쟁해갖고 북한이랑 맞짱 떠갖고 진리우는 사실상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재래식 폭탄을 비워버리고 신형 러시아 무기가 들어오면 자, 이걸 갖고 국제 제재 이렇게 걸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파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무기와 부대들이, 그러니까 미사일 부대들이 북한에 임시 주둔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군 부대 들어와 있잖아. 네. 미군 부대가 자체적으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얼마만큼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핵무기는 예전에 겁나 들어왔다 뺐다곤 하는데, 핵무기가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미군이 얼마만큼의 화력과 어느 정도의 그거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도 모르고, 모르겠어. 간첩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의 무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미국 무기니까. 러시아가 앞으로 제공하는 무기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무기들이 처음에 미사일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는 전투 헬기 부대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은 잠수함이 들어올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프라우다? 예. 거기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하게 뭐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찍었대요. 네. 그래서 이 무기의 형태가 비대칭인 거예요, 비대칭. 지금 있는 무기들 중에 이제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는 옛날 스커드 이런 것들, 사드나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안 써보긴 했지만 된다고 해요, 이론상으로. 근데 러시아가 개발해놓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핵 어뢰라든지 이런 비대칭 무기들을 갖다 놓게 되면 사실상 이게 공멸로 갈 수 있는 수준의 무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무기들이 위협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한반도의 긴장 관계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
북한이 배짱이 생겨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북한을 어떻게든 고립시킨 상태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진짜 우리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무기들이 들어갔을 때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일본이랑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늘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선제 공격,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북한이 무기를 증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일본하고 북한하고 국지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나중에 핵으로까지 발전을 치고받고 뭐 하잖아? 그럼 중간에 낀 상태에서 그 모든 피해를 받게 돼. 일단 뭐 폭탄이나 전쟁의 피해도 받겠지만 그 전후복구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어떻게 치를 거냐고. 그러니까 일단 무기가 있으면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피차 상호간에 무장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쪽에서 더 무장을 강화를 시키고 그것도 빌려다가 우린 스위치도 없는데 돈 주고 빌려다가 무장 강화를 시키면서 북한을 위협을 하다 보니까 북한도 똑같은 방식으로 러시아에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을 갖고 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핵잠수함 갖고 오잖아? 그럼 북한도 최소한 핵 어뢰라도 들고 올 거라고. 그래야 나중에 그 무기가 실전에 들어왔을 때 보복 공격이 됐든 그만큼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거든. 미국이나 러시아는요, 이 무기가 쓰이고 안 쓰이고는 중요치 않아. 쓰이면 비싼 돈 들여서 새로 만들면 되지만 이게 어디서 터지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위치가 어디냐. 그렇지. 그 전쟁하는 위치가 그치. 어디냐는 전장이 거야. 어디가 될 것이냐. 청일 전쟁도 러일 전쟁도 전부 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반도 안에서 쟤네들이 대리 전쟁을 했어. 그로 인해서 전쟁의 승자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옆에 있다가 피탄 맞고 그거 보급한다고 도와주다가 우리 국민들 다치고 우리 재산 쓴 거 그리고 나서 황폐하던 그 피해들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단 말이야. 한반도가 그 정도로 쓰여서는 안 되지. 백성들만 죽지. 정말 근데 그 꼴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그러고 나서 저도 젤렌스키처럼 내가 반공이고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러면서 내가 종신 대통령 할 거야 라고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오늘도 지금 반국가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어서 그리고 자유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더라고. 술에 아니. 취해서 하는 소린지 안 해서 하는 소린지 술에 취해도 문제고 안 취해도 이 말은 문제인데. 자, 공산 전체주의라면 우리가 지금 공산당 추앙이야. 우리가 지금 김일성 추앙, 북한 추앙합니까? 반국가 세력이면 윤석열을 싫어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일본을 반대한다 그래갖고 그게 어떻게 반국가 세력이 돼? 우리가 일본이야? 이런 식민지 총독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 다 안 죽여놔서 아직도 그 친일 매국노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댓글에 그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 제대로 못한 업이 지금 온 거고. 진짜 돌아선 업이 거다. 지금 왔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노동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부터 시민운동을 하고 국가에 저항을 근데- 하고 있는 어떤 부분 중에 나는 공산당이 좋아서 이거 합니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공산 전체주의라는 건 뭐예요? 난 이 단어 자체를 지금 처음 봤는데 공산 전체주의 맨날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고. 우리가 다 공산당이라는 거야. 아니 공산당은 공산당인 거고 전체주의는 전체주의는 따로지. 전체주의인데 그걸 합쳤어.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북한이란 소리예요. 이거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진보 유튜버들이나 윤석열을 비난하거나 아, 정말. 김건희 못생겼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공산주의자라서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난 공산주의 말이 안 돼. 싫어해. 왜? 우리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공산주의. 적화 통일, 북한처럼 공산주의 기반 국가를 아니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없어졌어요. 망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아니 공산당이 존재를 안 한다니까.
물론 아직 정당의 형태로 남아있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본에 있고. 공산당이 집권한 정당이 어디가 있어? 한 군데도 없어요.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진짜 어디 50년대 아니 이거는 40년대 이럴 때 진짜 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민주주의와 그 공산주의 갖고 이념 전쟁할 때 코민테른하고 막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지. 코민텔은 몰라 걔. 그런가? 아니 도대체 사법고시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뭘로 시험을 보길래 코민테른도 몰라? 이쯤 되면 난 진짜 본인이 정말 친 거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왜냐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선거 당시에 토론회에서 이익 집단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맞아요. 이 새끼 그 운전면허 시험처럼 본 거 아니야? 응? 예? 공연을 보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다 알아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워갖고 통과한 거 아닐까? 아니 2차는 그걸로 안 되는데 1차는 됐어. 러시아의 여당도 공산당 아니에요. 통합 러시아예요. 통합 러시아당이고 공산당은 러시아예요. 공산당 찌그러졌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지구상에 없는 공산 전체주의가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북한은 노동당이고 응. 중국은 공산당이죠. 공산당이죠. 그럼 우리가 중국이 되자고 하는 거야? 장난쳤어. 아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국가 세력이면 우리 민족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사회주의를 주창을 하는 게 정상인 거고 반일 감정이 반국가 세력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친일해야지. 국가 세력인 거지. 친국가 세력인 거지. 그러면 대놓고 지가 친일 일본 총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런 거를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럼에도 노량진 가면 대통령님 덕분이에요. 지금 안 팔리는 거 민주당이랑 이재명 때문입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서 뭘 알고 한 소리인지. 그 사람은 자갈치 시장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와갖고 미리 교육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요거 50만 원 출연료 요런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